여러분, 어제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5명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어제 총 확진자가 지난 3차 대유행 때 1240명, 이게 12월 25일 기준이거든요. 그때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예요.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1월 4일 날 1020명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184일 만에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썼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568명입니다. 이제는 4차 대유행이 폭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경기에서도 350명이에요. 경기에서도. 이거는요, 어째 보면 장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K방역의 핵심 요소가 뭔가요?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걸렸어? 식당에서 걸렸어. 그 식당에 들어간 사람 누구야? 식당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추적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K방역이 그동안 자랑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추적해서 방역 관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일상 감염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깜깜이 감염 환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000명이 넘어서면 제가 충격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충격이 우리 곁에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그만큼 신규 확진자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요, 20대가 너무 많이 는다. 20대가 굉장히 많이 는다. 지금 보시다시피 7월 1일 기준입니다. 20에서 29세가 204명으로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젊음을 못 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점이 밀집 지역으로 가고 주점이 많이 있는 곳, 또 부대 끼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여러 시설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그럴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젊은 층에게는요, 접종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접종률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접종 완료자 지금 10.5%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1500만 명이 접종이 됐다, 1600만 명이 접종이 됐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1차 접종에 국한된 거고요. 2차 접종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2차 접종까지 된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10.5%입니다. 굉장히 낮죠. 게다가 백신 잔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총 180만 명분밖에 없습니다. 하루 최대 30만 명에서 40만 명 접종한다는 걸 고려하면요, 일주일이면 다 소진돼요. 그러면 7월 말에 가서야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2, 3주가 공백이 됩니다. 백신 접종에 공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변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중에 델타 변이,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알파형이라고 하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보면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는 168명으로 그전보다는 쭉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는 오히려 늡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가 35명,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가 73명인데 반해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가 153명입니다. 폭증하고 있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요, 스치기만 해도 뭐 감염이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이 감염 속도대로라면 지금 이번 주 이 신규 확진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1000명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들 거예요. 움츠려들 거예요.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째 보면 그런 움츠려 드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저는 지금 두려운 게 또 작년 3월처럼 되는 것 아니냐. 2020년 3월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었잖아요. 경제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감각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순간 경제도 마비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작년 3차 대유행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1차 대유행도 겪었고 2차 대유행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3차 대유행 때 자영업자들의 매출액 감소율 보세요. 그야말로 폭망했습니다. 폭망. 이것은 경제 마비라고 이야기할 만큼 폭망했어요. 소상공인 매출액이 서울에서는요 0.69까지 떨어지고요. 전국적으로도 0.77, 경기도 0.78까지 떨어질 정도로 작년 3차 대유행 초기 때 작년 11월 30일에서 작년 12월 6일까지 이때 그냥 경제 마비가 꽝 하고 터졌거든요. 이번에 1000명 넘은 게 이미 우리가 1차 유행을 겪고 2차 유행을 겪은 상태에서 3차가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000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 1000명도 상상 외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공포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4차 대유행 이제 폭발했고 이게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변수가.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를 잡기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는 이 감염에 대한 추적이 거의 힘들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염자 잡는 방법은요. 결국 백신 접종밖에 없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백신 접종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를 억제하는 최상책은요, 뭐니 해도 백신 접종이라는 뜻입니다. 거리두기요. 지금 거리두기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하고 있죠. 영업 금지 업종 그대로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더 옥죄일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이게 1000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결국 경제에 마취를 놓는, 마치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그 어느 때보다 자기 방역에 철저해야 됩니다. 마스크는 꼭 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웬만하면 밀집된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이라도 신규 확진자를 줄여요.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주노총의 종로 집회였습니다. 8,000명이 전국에서 올라와서 지금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각자 직장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폭발하는 순간이 오면 아마 여러분 감당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해요. 감당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 그 정도로 지금 방역 당국은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옛날에 8.15 집회할 때는 차벽을 치고 철제 펜스를 치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 민주노총 8,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제대로 막지도 안 했다는 것, 이것은요 결국 정치 방역이 4차 대유행을 폭발시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요 정부가 방역 대책에 있어서도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8.15 보수 집회 때는 살인자라는 이야기까지를 써가면서 맹비난, 반사회적 범죄라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노총 8,000명이 집회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엄정한 법 집행하겠다, 이게 다예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말이죠. 결국 정치 방역, 내로남불 방역 때문에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을까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가 다시 한번 자기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